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코중지일사입니다. 저는 2014년 소방기술 학교를 목표로 현재 11개월째 소방기술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스계 소화 약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가스, 불활성 기체 약제의 약제량 산정 공식, 즉 계산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스계 소화 약제는 기체로 방사가 됩니다. 화재 구역에 기체로 약제가 방사가 되죠. 이때 이 약제는 기체 상태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액체로 방사되는 경우가 있고 기체로 방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결국 약제는 어떤 용기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 저장이 될 때는 기체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고 액체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스계 소화 약제는 결국 기체의 특성을 결국 방사될 때는 기체로서 방호 구역에는 기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방호 구역 최적이라고 하죠. 부피를 어느 정도 차지해서 설계 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소킹 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할로겐 화합물의 경우에는 설계 농도, 즉 방사량이 작습니다. 하지만 불활성 기체는 설계 농도가 높습니다. 즉 많이 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할로겐 화합물의 경우에는 적게 방출되므로 이 방어구역에서 약제가 방사가 되었을 때 외부로 유출되는 약제 및 공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No efflux, 무유출입니다. 반면에 불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양이 방사가 되기 때문에 이 방어구역에 과압이 걸리게 되고 즉 다른 외부보다 압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 차이 때문에 이 가스와 공기가 외부로 유출이 되죠. 이것을 free efflux, 자유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유출이냐 자유 유출이냐에 따라 계산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 할로겐 화합물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할로겐 화합물은 no efflux입니다. 그래서 이 방호 구역에 현재는 약제가 방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할로겐 화합물 약제가 방사가 되면 만약 이 전체 구역의 부피, 현재 공기가 들어있는 약제 부율 V, 그리고 방사된 약제량 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방사 후 전체 부피는 V 더하기 V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면 이 V 프라임을 좀 다르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V 프라임은 S 곱하기 W입니다. 바로 여기서의 W는 약제의 질량, 그리고 S는 약제의 비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알고 싶은 것은 이 할로겐 화합물이 방사가 되었을 때 설계 농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 즉 설계 농도가 얼마가 될지, 즉 설계 농도는 C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는 무유출이기 때문에 전체 부피는 분의 약제의 부피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퍼센트 단위이므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네, 요거는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V를 이걸로 바꿔줍니다. 그럼 C는 V 더하기 SW 그리고 SW 곱하기 100. 이제 이것을 W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즉
약재가 얼마나의 질량이 필요한지, 이것을 농도와 비체적과 부피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약재가 저장될 때는 부피가 아니라 질량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재 용기는, 이 기체라는 것은 온도와 압력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약재 용기를 고압을 가해서 액체, 기체로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 부피로 따지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량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이 분모를 이항을 해서 곱하면 CV 더하기 CSW는 100 곱하기 SW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W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W는 요거를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CV는 SW는 공통이니까요. SW 100 C. 자, 이거 W 빼고 다 이항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W는 CV분의 100 C 곱하기 S. 자, 요걸 다시 정리하면 C 100 C S분의 V. 네, 이것이 바로 할로겐 화합물의 약재량 산정 계산식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활성 가스입니다. 불활성 가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자유 유출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유 유출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식에 따라 약재가 누설이 된다. 이것을 실험식으로 여러 엔지니어들이 밝혀냈는데요. 이 실험식을 기준으로 증명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렇게죠. 여기 X는 최적당 방사된 약재의 부피, 그리고 이 C는 설계 농도입니다. 이러한 실험식을 바탕으로 불활성 가스가 저장되는 약재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식을 어떻게 해줄까요? 양변에 상형 로그를 씌워줍니다. 상형 로그를 씌우면 자, 이제 x가 나오게 되겠죠. x 로그 2 그리고 로그 100 c 100 자, 그러면 이 로그 2는 로그를 넘겨주면은 x는 2.303 곱하기 로그 100 c 10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x의 단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위 최적당 방사된 약재의 부피. 그럼 여기다 양변에 v를 곱해주면 여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질량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s를 비체적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w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100 c 100 vs가 됩니다. 이 불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기체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 질량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기체로 저장이 됩니다. 기체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0도씨의 비체적을 곱해주죠. 그래서 이 비체적과 비체적이 상쇄가 되면서 상쇄된 그 값의 비율에 따라서 이 W가 아니라 이제 X 부피로 결정이 됩니다. 아마 이 불활성 기체는 기체로 저장이 되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가스 약재량 산정 계산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불활성 가스 외우는 방법은 저는 그런데 2.303은 외우기 쉽고 여기가 좀 헷갈리는데요. 이 로그가 이게
할로겐 화합물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즉 100-C, C 하고 V분의 S 이거죠. 네, 요게 C 100-C인지 100-C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저는 이렇게 배웁니다. 불활성 기체는 기체로 방사되니까 빽빽하다. 그래서 빽빽으로 외우고, 그럼 이제 할로겐 화합물은 그거의 반대니까 이제 C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법도 살짝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이쿠준 기술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